늘 브이로그만 찍다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만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블린 와서 제가 집을 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더블린 와서 총 9개의 뷰잉 끝에 지금 집에 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뷰잉이 뭐냐면 이렇게 더블린 어학연수나 워홀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 뷰잉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뷰잉은 정확하게 그냥 발품팔이, 한국의 발품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을 볼 때 피터팬이나 직방 이런 데서 집의 매물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그 뒤에 그 집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집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집주인과의 일정 조율 이런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찌 보면 더블린에 오셔서 제일 처음 겪는 난관 아닌 난관이 뷰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뷰잉 다니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뭔가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력적으로도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들 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점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뷰잉 신청을 하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 더블린에서 집을 보는 방법도 그게 똑같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프트라는 어플이고 2번째는 페이스북, 3번째는 한인 단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도 많겠지만 일단 제일 크게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다프트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직방, 그리고 다방 이런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방 어플에 되게 많은 매물들이 올라와 있고 그 매물들이 가격대라든지 아니면은 기간 혹은 위치 혹은 비례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집주인,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자기 집을 이제 다프트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다프트 어플을 통해서 그 집의 컨택을 메일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랜드로드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어플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오피셜 어플이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제일 노멀한 방법이라는 거. 저도 이 집을 다프트를 통해서 알게 됐고 다프트를 통해서 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다지만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게 집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메일을 150통, 200통 보내서 한 15군데, 20군데 정도 연락이 왔고 그중에 실제로 뷰잉을 다닌 집도 있지만 다니지 못한 집도 있어요. 다니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나 집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가 그렇게 치안이 좋지 않았던 동네인 경우도 덜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이제 좀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째는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SNS를 통해서 집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페이스북 그룹에 한국인들이 방을 구하는 그런 페이스북 커뮤니티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SNS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수수료가 오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린드로드의 어떤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프트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물론 페이스북 통해서도 집 되게 잘 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진짜 케바케라는 점. 사실 페이스북은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 페이스북 뷰잉은 한 번도 제가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3번째는 한인 단톡에서 이제 집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한국인 분들이 워홀이나 어학연수가 끝나고 귀국할 때쯤에 자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아니면은 같이 지내는 룸메가 이제 귀국을 하게 돼가지고 대신 한국인 단톡에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 이게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한인 단톡에서도
집이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한국인 분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한국인 단톡에서도 뷰잉을 몇 번 뷰잉 기회가 몇 번 생겨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사실 3가지지만 크게 2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방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 뷰잉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뷰잉을 총 9군데를 다녔고요. 그중에 진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그런 집도 있었고 치안이 알고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던 집도 있었어요. 일단 제일 첫 뷰잉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올해 2025년 1월 17일에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더블린에 1월 18일에 도착을 했는데 18일 밤에 저는 좀 쉬다가 이제 방에서 좀 쉬다가 18일 밤에 바로 다프트로 이메일을 여러 군데를 보내봤어요. 그냥 괜히 이제 왔으니까 뭔가 조급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갑자기 도착했다는 마음만으로 갑자기 뭔가 조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미리 써놓은 이메일 내용을 한 20군데에 보내봤고 그중에 너무 운이 좋게도 3군데나 답장이 와서 3군데나입니다. 3군데나 답장이 와서 이제 뷰잉을 바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18일에 답장이 왔는데 19일에 바로 3군데 전부 19일에 바로 뷰잉을 볼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일단 메일이 왔기 때문에 한 군데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한 군데 전부 다 직접 보고 싶었고 그래서 무리하게 19일 하루 만에 뷰잉 3군데를 잡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다녔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은 홍대에서 사당 갔다가 송파구 갔다가 다시 홍대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교통편도 더블린 교통편이 되게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모든 지역을 갈 때 무조건 시티센터를 거쳐야 돼요. 버스는. 그렇기 때문에 홍대에서 중간을 거쳐서 사당을 가고 사당에서 꼭 중간을 거쳐서 송파구를 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되게 그날 하루는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그날 3군데 뷰잉을 갔고 그중에 2번째 집에서 다행히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같이 이제 계약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집을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저희 그때 당시 혼맘이 저한테 그쪽 동네 별로 좋지 않다. 그쪽 동네는 살짝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치안이 안 좋은 동네는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다라고 답신을 보냈었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거의 3주 동안 저는 뷰잉 9개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고 그중에 괜찮은 집이 여러 군데 있었고 답장을 받은 집은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다고 답장을 받은 집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군데를 포함해서 총 4군데인데 그중에 한 군데는 집이 너무 좁았고 그러니까 거리는 진짜 좋았는데 집이 너무 좁았고 대신에 그러니까 그 시티센터에 있는 것 치고는 가격이 나쁘지 않았어요. 900유로였거든요. 근데 보통 시티센터에 있는 집들은 거의 1000유로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정도 가격인데 집이 너무 좁았던 그래서 좀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3번째 집이 그 집이랑은 거의 계약을 할 뻔했어요. 시티센터랑도 너무 가까웠고 방도 너무 깔끔했고 안에 한국인 분들도 꽤나 사셔가지고 안정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고 빌 포함 750유로였거든요. 빌 불포함 750유로였다. 어쨌든 한 사람당 빌이 한 달에 한 30유로 나온다고 쳐도 빌 포함 800유로가 안 되는 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4번째 집을 만나게 된 거죠. 4번째 집이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 제가 여기 와서 첫날 학원 OT할 때 알게 된 다른 반에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1살 어린 동생인데 어쨌든 그 동생도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저처럼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랑 어쨌든 마음도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하고 되게 그러니까 밝은 친구여가지고 어쨌든 한 사람이 살 집을 구하는 것보다 세입자 2명이 살 집까지 범위를 넓히면 집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사는 거 한번 고려해보는 거 어때? 하고 해서 같이 살 집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 친구대로 뷰잉 보러 다녔지만 어쨌든 같이 살 집도 2명의 세입자를 구하는 집도 거르지 않고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아서 그러고 있었던 와중에 다프트에 메일을 보내놓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빈 방이 2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혹시 한 명 내가 친구가 있는데 코리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같이 뷰잉을 보러 가도 될까? 그 친구도 마음에 들면은 혹시 방 2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나 1명, 걔 1명에서 2명이 살아도 될까? 라고 물어봤는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동생한테 우리 뭔가 2명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본 것 같은데 뷰잉 기회가 잡힌 것 같은데 혹시 같이 갈래? 해서 그 친구도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해서 이 집에 뷰잉을 왔어요. 왔는데 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집주인이 같이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끔 집 그냥 뭐 관리 아니면은 빨래 잠깐 하러 오는 정도 아니면 집에 아예 없기 때문에 이 2층 집이에요. 이 넓은 집을 우리 둘만 둘만 쓸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도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있거든요. 물론 1층에 있는 화장실은 그냥 변기만 있는 그런 화장실이지만 어쨌든 화장실, 뭐 키친, 거실 전부 그냥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거의 새집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격도 빌 포함 인당 850유로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맥시멈 예산이 900유로였거든요. 그 안에도 충분히 들어오는 가격이었고 800유로 내고 방 한 칸 쓰느니 850유로 내고 집 전체를 거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째 집에 죄송하지만 이제 내가 코리안 친구랑 같이 살게 됐다 다른 집에 미안하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집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집을 구한 스토리고요. 물론 그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되게 난관도 있었어요. 되게 이상한 집을 보러 간 적도 있거든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거의 막 10명이서 한 아파트먼트를 공유하는 그런 집에 제가 뷰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프트에는 되게 넓은 집을 쓸 것처럼 묘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베드 하나만 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물론 가격은 600유로 이하였어요. 근데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패스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뷰잉이 사실 진짜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시기도 맞춰줘야 되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운이 좋게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제가 뷰잉을 할 때 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뷰잉 메일을 되게 길게 썼어요. 나는 이제 제가 자취 경험이 6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얼마나 협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필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뭔가 되게 밝고, 그러나 차분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묘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쓴 메일이었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뭔가 얘 그냥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나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핑계고 어쨌든 거의 못하고 왔는데도 뷰잉 할 때는 어쨌든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뷰잉 상황이 닥치니까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영어를 잘 하지 못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한인 단톡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인 단톡에서도 꾸준히 서로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절대 보증금을 키를 받기 전에 주지 마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가 입주 당일날 키를 주는 그런 프로세스라면은 적어도 계약서라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서를 쓰고 입주 당일에 키를 받은 상황인데, 저희는 집주인이 되게 계약서를 되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짜자자작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주인한테 굉장한 신뢰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같이 사는 친구한테 개별 계약서를 보내고 계약 조항이라든지 혹은 날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저희는 되게 안전하게 써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은 보증금도 사실 마음이 아픈 돈이잖아요. 뜯기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은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너무 당연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팁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집을 구하거나 뷰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 급하고 좀 약간 절박한 심정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의외로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의 뷰잉 후기였고요. 말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실속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진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의 후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진짜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다녔던 후기들 아니면 나눴던 대화 내용들 궁금하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뷰잉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저의 집 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끄지 말고 봐주세요. 대망의 우리 집. 이 집을 열고, 이거는 우편함 박스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기가 막혀? 닭볶음탕 데피고 있나요? 제가 당시에 닭볶음탕에 예. 살짝 침범을 좀 했어요. 뭐든 좋아요. 떡을 넣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으며 식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다 들어가요.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Yes, it's okay. 자, 여기는 이제 저 주방. 나의 룸메이트가 뒷모습을. 자, 우리의 키친. 그리고 여기는 뒷마당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오늘만 나갈 수 있어. 오늘만 나갔죠? 저스트 오늘만. 야, 진짜 그만 10일 만에 날씨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집 소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한국의 날씨에 감사해야 돼. 진짜. 자, 오븐. 저 이름 뭐지? 전자레인지, 오븐. 자, 여기 마이크로웨이브 and 워싱머신. 그 누구도 쓰지 않는 식기 건조기. 그다음에 식기 건조기가 있었어. 여기 세탁기 바로 옆에. 대박이지? 자, 여기는 건조기. 떡 제대로 나이. 떡이 제대로 고. 이것도 찍어야지. 자, 우리의 야, 짜잔짠. 그리고요, 이거는 뭐 우리의 모든 것. 떡 제대로 나이. 거금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한 300유로는 된 것 같아. 자, 완전. 윈디는 참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그 팬들. 나의 팬들. 나 팬 그래도 한 2명은 있을걸? 오케이. 대는 거실이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야 이제 화장실. 냠. 화장실 바로 옆에 이제 우리들 방. 저 오렌지 그린 초록색 모는 채영이 방이고 여기가 내 방입니다. 짜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여기는 내 방입니다. 와우. 이렇게 오늘 드디어 해가 저렇게 하늘이 너무 파랗고 밖에 보면은 우리 정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웬디가 놔두고 간 화분인데 이걸 내가 물을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침대. 저기 미피 잠옷이 있네요. 이불은 페니스에서 구매했고 가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옆에 나의 책상. 이거는 내가 둔 간이 화장대 겸 신발장. 아직 신발 문화가 집안에서 신발 신는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나의 거울. 짠. 후후. 그리고 바로 옆은 이렇게 옷장이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나의 옷장입니다. 위에 저렇게 캐리어를 올려놨고 캐리어 너무 많죠? 올려놨고 옷장을 문을 열면 자 이렇게 나의 옷들이 짠! 잠옷, 바지 등등.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서윤이가 나의 친구가 준 아일랜드 모자. 성 패트릭 데이 때 쓸 거예요. 그리고 모자들. 짝짝이는 아직까지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저스트. 바로 2층에 이렇게 저기는 웬디 방이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짠! 팬시 화장실. 이거는 욕조. 그리고 이거는 세면대. 거울이 하핫. 이렇고요. 거의 뭐 호텔 샤워실 수준. 너무 좋아. 이게 브이로그만 찍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색한데 뭐 이것도 나름 재밌네요. 어쨌든 제가 여기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특히 집에 관련해서 있었던 이슈나 혹은 일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를 해볼지 지금 고민 중인데 정해지면 또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